오늘은 제가 동안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5살 아들을 둔 30대 중반인 의사, 제가 어떻게 이 호르몬을 관리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멜라토닌입니다. 아니, 멜라토닌은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인데 진짜 의아하시죠? 이 멜라토닌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자고요. 멜라토닌은 우리 뇌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해가 지고 망막에서 빛이 사라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졸음을 유발하고 해가 뜨면 분비가 억제됩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 수면이 어려워지는데요. 멜라토닌 분비를 줄이는 요소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입니다. 눈에 자꾸 빛이 들어온다면 멜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핸드폰 불빛이나 백색광 등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37% 감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화입니다. 10세 전후로 멜라토닌은 가장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해서 60세 이후에는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노년기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게 되죠. 멜라토닌의 수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멜라토닌이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멜라토닌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멜라토닌의 대사산물은 연속적으로 활성산소 제거 과정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이를 멜라토닌 캐스케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캐스케이드는 폭포라는 뜻입니다. 멜라토닌이 항산화 작용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멜라토닌이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생기는 대사산물이 계속해서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면서 이게 마치 폭포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항산화 효과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과정이 얼마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일까요? 우리가 항산화 작용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죠. 멜라토닌의 항산화 작용은 비타민 C보다 무려 13배 강력합니다. 또한 지용성 비타민 중 항산화 효과로 유명한 비타민 E보다도 무려 10배 강력합니다. 항산화 작용이 충분히 잘 일어나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노화 예방이 되는 겁니다. 피부가 탄력 있어지고 혈색과 입술색이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 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몸의 안팎으로 좋은 영향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에는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뇌의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뇌는 독소를 배출하는 시스템인 림프계가 없습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에 있는 체내 노폐물들을 정맥으로 보내줘서 제거해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뇌는 대사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활성산소 생성도 많고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도 배출을 시켜야 하는데 림프계가 없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림프계가 없는 대신 뇌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뇌 척수액이 뇌로 스며들어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밖에 있는 림프관으로 이를 배출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2019년 뇌분비학 국제학술지에서는 이 멜라토닌이 글림프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뇌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독성 단백질을 배출시켜줘서 알츠하이머 병과 파킨슨 같은 뇌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우리가 잠을 잘 때만 작동하고 멜라토닌을 함유한 뇌척수액이 작동시켜줍니다. 우리가 좋은 잠을 자고 나면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그저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뇌가 청소되는 거죠. 수면 중 뇌를 둘러싼 뇌척수액은 뇌신경세포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면서 활성산소와 독성 단백을 제거합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뇌를 청소하는 시간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고 뇌 기능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농도 멜라토닌을 섭취했을 때 림프관 내 베타 아밀로이드 배출량이 300% 증가했고 치매 치료에 FDA 승인을 받은 약인 도네페질, 메만틴, 리바스티그민보다도 인지기능 개선에 더 도움을 줬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멜라토닌의 좋은 기능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편안한 꿀잠을 자게 해준다. 두 번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심혈관 질환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주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 네 번째, 뇌 청소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중요한 멜라토닌, 우리 몸에서 충분하게 분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을, 밤안을 기억해주세요. 낮에는 일광욕, 밤에는 안대입니다. 낮에는 하루 최소 30분은 꼭 일광욕을 해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10분도
햇빛을 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외에 나가기가 부담스럽다면 낮에 근무 환경에 커튼을 걷고 일조량을 높여서 하루 최소 30분은 빛을 충분히 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햇빛을 쐬게 되면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스위치가 어둠입니다. 수면 환경을 완벽한 어둠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수면 환경을 완전하게 어둡게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특히 저도 아내와 육아를 하면서 아이가 2돌 지나기 전까지는 중간중간 깨야 할 일이 많아서 빛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분들께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안대입니다. 저도 아기가 2돌이 지나기 전까지는 통잠을 완전히 자진 않아서 안대를 쓰면서 최대한 멜라토닌이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5살이라 충분한 잠을 자고 밤에 깨는 일이 잘 없어요. 그래도 저에게 충분한 멜라토닌 생성을 하기 위해서 안대를 지금도 열심히 사용 중입니다. 나딜 밤안을 실천하면서 추가적으로 드셔주면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의 원재료가 되는 트립토판은 정말 많은 음식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견과류, 호두, 땅콩, 피스타치오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마시고 자면 꿀잠을 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트립토판은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고 우유와 잘 어울리는 바나나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견과류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챙겨 먹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수면 패턴이 좀 깨지는 듯 싶을 때는 생바나나랑 우유를 쉐이크에 갈아서 바나나 쉐이크를 만들어서 하루 한 번 일주일 동안 쭉 챙겨 먹어줍니다. 수면 패턴이 깨질 때 트립토판 가득한 바나나와 우유를 추가로 보충해주면 저희 경우 수면 패턴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멜라토닌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딜 밤안이 중요하고 멜라토닌의 원재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많이 포함된 음식, 견과류, 호두, 땅콩, 피스타치오, 우유, 바나나를 잘 챙겨 먹는 게 좋다. 물론 멜라토닌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되면 자체 멜라토닌 생성 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 투표를 진행했을 때 70%에 가까운 분들이 7시간보다 적은 수면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가장 권장되고 있는 수면 시간은 평균적으로 7시간 30분에서 8시간 30분입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젊어지기 위해서 우선 가장 먼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우리 몸이 멜라토닌을 충분히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우선이겠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판서 띄워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